예, 사무총장 김영탁입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무총장이고요.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무총장이 이렇게 의장단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또한 워낙에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의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당 게시판에 강상구 동지 명의로 이 제안 특별결의문 제안이 올라간 게 9시 59분 30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 190명 이상의 대의원들이 서명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장단께 특별결의문을 제출할 때는 주문사항도 적시가 되어 있었고요. 뒤에 별표로 명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주문사항도 들어가 있지 않고 별표 명기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12월 말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때 당내에 종북주의와 청산주의,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발언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발언조차도 하지 못하고 지나갈까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어쨌든 발언을 하게 됐네요. 개인적인 소개보다 잠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설거지를 하러 올라가느냐고. 하지만 사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올라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밥을 지으러 올라왔지 설거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밥을 짓는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쌀을 안 치기는 쉽지만 뜸을 들이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진보신당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신당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요. 진보신당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보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당원들께도 그렇지만 제 개인 스스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이런 특별결의문 제안을 올린 사정이 있습니다. 벌써 원래 이러한 건 자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쟁점이 형성되었습니다. 과반수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3분의 2로 처리할 것인가 오늘 뜨거운 쟁점이 될 사안이었습니다. 미뤄 짐작해보면 아실 겁니다. 이러한 건에서 2번의 표결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건에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최대한 4번의 투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3분의 1을 할 것인지 과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과반을 물으면서 쭉쭉 가게 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의 끝에는 어떠한 결과가 도래하고 있는지 도래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동지들께서 대단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가피하게 그러한 과정을 겪을 거라는 예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국을 막기 위한 특별한 제안을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진보신당의 위기를 우리 모든 당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보신당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고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회를 열어서 당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이라고 하는 2가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7일 당대회는 그 2가지 과제, 일견 모순돼 보이는 그 2가지 과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레당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당대위원들은 회피라는 방식을 부정했다. 정면 돌파를 하라고 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모순되어 보이는 그 속에서 길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라고 주문했고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찾아야 된다. 그 찾게 하는 것이, 그 미션 임파서블을 완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진보신당이 맡게 된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는 각오도 했었고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당시 당대회의 주문은 저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3대 세습 문제에서 반대한다는 견해를 우리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지만 혹시 이것이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 또는 진보 대통령을 하는 그 과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여긴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또 다른 회피 방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연석회의 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표자 연석회의 틀은 진보신당이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연석회의 틀을 초기에는 부정했습니다. 진보대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연석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서 대단히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도로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5월 31일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위협하기 짝이 없는 합의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합의문은 다른 누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진보신당 스스로가 그 내용과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개의 최종 합의문의 항은 진보신당의 머리에서 나왔고요. 진보신당이 그 형식을 제출했고 진보신당이 그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첨삭하고 가감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만들어왔던 판, 우리가 제출했던 합의문의 내용과 형식, 이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한다는 것은, 부정하면 자칫 온갖 비난의 화살이 진보신당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종 합의문이 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 합의문은 아직까지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속 합의 수가 전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참여당이 연석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참여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민주노동당과 당대당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었으면 저는 훨씬 몸을 빼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대단히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선거연대 연합의 전술로 옮겨갈 수 있는 조건이 쉽게 마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석회의 틀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몸을 대단히 움직이기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제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논의가 최종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중간에 중간 결과만 보고 이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해서 우리가 빠져나간다면 저는 이 최종 결과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